정충재 선생 태극기를 배신할 것인가? 태극기 국민평의회 태평 2019년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김일성의 시사적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충재 선생이 태극기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전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태평 김일성 교수가 제가 정충재 선생에게 열흘 전인 6월 26일 수요일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정충재 선생님, 정 선생님과 이제는 함께 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글을 씁니다. 그 이유는 정 선생님께서 태평과 맺은 약속을 연속적으로 어기고 계시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정 선생님 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태평에게도 그리고 태극기 진영 전체에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약속을 어기시는 정 선생님을 저희 태평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 선생님께서 태평과 의논 없이 잘못된 내용의 독단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이며, 이제 이 이상의 통제불능의 위험 상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정 선생님과의 관계를 중단하려 합니다. 정 선생님께서 태평과 맺은 약속을 어기며 위험 상황을 유발시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정 선생님께서는 태평과 사전 협의 없이 제3의 상황을 독단적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통제불능의 위험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최우원 교수와의 상황입니다. 2018년 8월에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정 선생께서는 최 교수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태평 모르게 추진시켰고, 이는 기존의 태평이 조사해놓고 폭로한 금도굴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희석시키거나 그 본질을 훼손시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 선생 스스로 자신의 발등에 도끼질을 한 형국입니다. 실제로 최 교수의 위원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도굴은 관심 없다. 1000명의 유해만 찾으면 된다. 이러한 발언을 강하게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의 금도굴 범죄 자체를 의도적으로 희석시키는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직후 태평은 금도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당시 정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당시 정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태평에게 굳게 약속을 하여 태평은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관계를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원영 변호사와의 상황이고 2019년 2월에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정 선생님이 계시는 미국 뉴저지 숙소 근처에 가발을 쓰고 변장하고 나타나서 정 선생의 정확한 숙소 파악에 나선 그 모습이 정 선생 암살 준비팀이라는 판단이 서게 하였습니다. 정 선생과 조 변호사와의 접촉 또한 태평은 전혀 몰랐고, 우연히 김시환 목사님께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직후
정 선생의 숙소를 급히 옮기는 등 정 선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했으나 정 선생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을 태평과 사전 협의 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어긴 사례인데 이때는 정 선생은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선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냐? 나의 권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자신의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태평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정 선생의 모습이라면 태평은 손을 떼겠다. 이렇게 다시 엄하게 경고를 하였고 그제서야 정 선생은 다시는 태평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정충재를 만난 적은 있어요. 만난 적이 있고 여기 그 김철영 씨하고 다니는 서향기 목사라고 있죠. 네네네. 그 양반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김시한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정충재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정충재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쉽게 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뻘짓을 했어요. 뭐 나한테 자기 도와달라 어쩌고 저쩌고. 나를 그러니까 후보 선수로 쓴 거지. 쉽게 얘기해서 김일성한테 미국 가기 전에 그런 이제 뭐 내가 보기에 굉장히 내 주관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뭐 자기 아들도 변호사고 딸도 변호사고 있다면서 변호사 알기를 아니 그냥 뭐 일반인 정도만 취급해도 괜찮아. 저 집에 변호사가 많아서 그런지 변호사는 뭐 할 일 없어 돌아다니는 인간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갈지도 모른다고 나한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됐다.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가게 된 경위는 김시한 목사가 김일성하고 뭐 정충재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 그리고 나보고 이제 같이 여기 어딘가 와서 하자고 그렇게 나보고 접촉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김시한 목사를 한번 만났지. 만나면서 거기 이제 김정철이라고 부산에 같은 문현동 금도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해양닭 다닐 때 족보를 따져보니까 한바다라는 실습선을 탔을 때 그 이항상가 그랬어. 얼굴은 많이 익더라고 나하고. 그래서 내가 만나줬더니 김시한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망명은 한 건가 그 서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미국에 정충재 만나러 가면 당신들이 티켓팅 다 해와라. 비행기 삭을 끊어와라. 내가 변호사가 뭐 할 일 없어. 안 그래도 정충재하고는 안 좋은 그런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가기 전에 내하고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김정철을 통해가지고 뭐 비행기 티켓을 끊었니? 김시한 부인한테 연락을 해봐라. 뭐 그런 와중에 그쪽이 왔어요. 김예은이라는 뭐 집상가 뭔가 그런 여성도 있고 어쨌든 서양기가 끼어서 정충재가 사이가 안 좋다 이거야. 김일성한테 미국에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사이가 소원하니까 뭐 주 목상가 뭐 하여튼 주 뭐야 부산 출신인데 성이 주씨야. 일단 미국에 가서 만났어.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미국에 22일 저녁인가 23일인가 정확하게 않아. 2월 달에 뉴저지에 갔어요. 내 지인 집에 가니까 또 저는 대인관계가 좀 좋아요. 내 친구가 미국에 투자 이민이 간 친구가 있는데 7년 동안 못 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세탁소를 하는데 내가 도착한 날이 금요일 저녁이야. 이 친구가 한국식으로 오래간만에 나 찾아왔어. 이제 내가 미국의 JFK 공항에 내리가 전화를 하니까 야 원영아 좀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갈 테니까. 미국은 가까워도 3시간이에요. 그 3시간 자기 차를 몰고 나하고 저녁 먹고 술 한잔 하자고 찾아왔어요. 내 숙소에. 마침 그때 우리가 뭐 그렇게 선약도 안 했는데 정충재하고 그 뭔가 하여튼 주씨야 성이 50대 초반인데 뭐더라 성악가 한다 해서고 뭐 그래요.
이제 그 사람 둘이 자기 차를 타고 온 거야. 나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내일 보자고. 오늘 내 친구가 찾아와서 나 저녁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날이 어쨌든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만났다고. 토요일 날도 뭐 내가 바쁠 게 없으니까 한 10시 11시쯤 만나자 하니까 10시쯤 찾아왔어 우리 집에. 그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내가 뭐 한국 사람이 없는 식당에 가자가 아니고 지가 그 얘기를 했어. 한국 사람이 없는 식당에 가자. 애가 뭐 자기 안내대로 이제 그 차 타고 갔죠. 가서 이제 아침 겸 브런치를 먹었다고. 아침 겸 점심. 뭐 내가 이런 얘기 하긴 뭐 한데 뭐 비싼 거 안 먹었어요. 우리 4명이. 어쨌든 4명이야. 거기 둘 정충재와 주라는 선수하고 나하고 최 우리 그러니까 법무부인 강하의 고문이야. 근데 걔 명함도 줬는데 전직 국정원이야 솔직히. 그런데 왜 그 이름은 얘기 안 해? 명함 줬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명함을 줬다고. 여하튼 그래서 음식값도 멕시칸이야. 별로 비싸지도 않아. 한 50불대 팁까지 50불 무렵 내가 이제 줬지. 밥 사가 먹고. 그 다음에 지가 또 어디 가자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미국을. 그래서 우리가 간 게 어디냐면 뉴저지인데 맨하탄이 보이는 허드슨 강변에 간 거예요. 2월 달에 좀 살살했어. 가가지고 이제 내가 옷을 입고 거기서 한 또 3시간 정도 얘기를 막 했어. 정충재가 뭐 이런저런 하여튼 짱구를 굴리는 얘기를 실컷 했다고 나한테. 그리고 내가 검은 당신이 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굴이 있대. 지하 동굴에 도면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에 뭐 관광 개발할 회사를 좀 찾아달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내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그 서양기 보고도 얘기했어. 나보고 또 하는 소리가 서양기 목사가 돈을 한 40만 원 모금을 했대 자기를 위해서. 거기에 돈을 낸 인간이 신왕기가 월남전 참전한 그 선수가 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데 20만 원을 자기한테 냈대. 그리고 도합 40만 원이래. 그래서 자기 보고 200불만 보내고 200불은 서양기가 경비로 쓰라 했다 하면서 나보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야. 내가 솔직히 한 됐고, 천몇백 불, 할 얘기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상관없어. 내가 자청해서는 이건 안 하지만 언제든지 응대해줄 용의가 있어. 어쨌든, 나보고 내가 천몇백 불 있었는데 한 1,200불 주고 올까 하다가 내가 지금 안 주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의도까지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거기서 강가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가자 이거야. 그래 가자고. 이번에는 다른 식당 가자 그랬어. 뭐 내가 꼭 관광하러 간 건 아니지만 뭐 똑같은 음식을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계속 먹어야 될 일이 없잖아. 근데 뭐 어쨌든 다른 데 갈까 하다가 역시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브런치를 먹었던 그 식당에 또 들어간 거야. 똑같이 차로 되고. 그래서 내가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지. 들어갔다가 한 5분쯤 있는데 뭐 하여튼 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김시한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김시한을. 그래서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 김시한이 오자마자 나보고 악수 딱 하면서 조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아직 동지 아니요. 당신하고 내하고 뭐 무슨 내 스타일 봐서 알잖아요. 우리 봉지로 방송도 있지만 저는 목숨을 내놔도 죽어도 내가 싫은 거 안 해. 내 할 말 다 하고 대신에 뒤끝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나 아직 동지 아니라고. 정충재가 어떤 상황이 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무슨 동지야 하고 해서 일단 헤어졌어. 김시아는 그래 이거 말로 왔어요 이러니까 여기 뭐 자기들이 토요일 오전에 미팅이 있었대 다른 목사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이 걔는 얼굴도 못 봤어. 김일성 같이 안 왔었나? 그러니까 왔는데 어디서 화장실에 있대. 김일성은 왔으면 내 얼굴 보고 가지. 김일성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갔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괘씸한 부분이 뭐냐면 이 인간이 막 기분이 째진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내보고 뭐 자원이 뭐 복내하니 있잖아 우리 공자의 문구들. 내가 같이 간 사람이 중문학과 출신이야. 우리 뭐 중국에 칠연절 같으면 잘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보고 한 잔 사줄 수 없냐. 그러니까 캐봐야 뭐 그거야. 생맥주. 그래서 내가 한 잔 사줄게 하면서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셔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500cc 한 잔 마시고 뭐 다 우리 한 잔 했는데 지 혼자 한 서너 잔 마셨어 500cc. 끼게 봐야 어쨌든 그 합해서 도합 정시까지 합해서 100불도 안 돼. 내가 그를 위해서 뭐 같이 내무 가면서 쓴 게 한 150불밖에 안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런 개 거지짓을 하면서 나보고 뭐 뒤통수를 까가지고 뭐 또 그다음에 김시한이 나를 봤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화들짝 놀란다고 표현하면 그 모습은 맞아. 왜? 그 인간이 거기 있을 줄 몰랐지.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금난 게 아니고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그리고 갔으면 김시환이 지가 티켓팅해가 지한테 가야 되는데 내가 정충재를 메인 목적으로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뉴저지에서 내 다 공직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 누구 만났다 얘기를 못하지만 뉴욕 들렀다가 워싱턴 가서 김평우 변호사하고 만나고 그게 메인 목적이야.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서양기가 내보고 PT 자료 준비를 해오래. 정충재한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랬지 웃었지. 야, 정충재 그 인간이 내한테도 이미 한국에서 크게 실수하고 간 인간인데 내가 뭘 돌았나. 무슨 PT는 PT야. 만나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라. 내 입장은 180도 다른 거야.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충재 주장에 의하면 우리 백준엄 씨가 문재인하고 금을 갈라먹고 떼돈이 있다며. 그럼 문재인하고 한통속 아니요? 백준 주장이면. 그러면 자, 주미대사 조윤재도 저거 핵심 멤버야. 오케이? 아시죠? 그리고 뉴욕 총영사도 뉴저지 바로 옆에 있어. 정충재 하나 모가지 딸라면 흑인들 한 5만 불 주면 끝이야. 이 문정권이 지금 미국 워싱턴 무렵 뉴욕에 뿌린 것만 해도 우리 돈으로 거의 5천억 이상이라고 내가 듣고 있어요. 로비하는데 미국 정가에 로비하는 자금이 그렇게 큰데 그 귀찮은 정충재 하나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1억이면 뭐가지 총 한 방 들고 뭐가지 따버리는데 내가 자객으로 갈 이유가 뭐 있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도 가짜라서 그냥 냅둬버린 거야. 이 자식이 대응하면 또 그거 갖고 막 좋은 여기 씹어뜯고 저거를 미국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서양기 보고 경고를 했지. 김시환이 조심해라 그러라. 이 목살한 자가 나 다 좋아. 지가 하느님을 알고 일루미나티 다 좋은데 왜 조원용이가 변장하고 왔다 그렇게 팩트에 관한 개소리를 하냐고. 평가는 지 꼴린 대로 하면 돼. 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제대로 걸리면 우리는 차곡 쌓아놨다가 우리는 짓는 개가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한테는 짓는 개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짓는 개가 아니고 잘못 걸리면 뒤집니다. 우리는 돌변하면 바로 미친 개입니다. 그거 하여튼 김일서 이 새끼도 그러면 내가 여기 손상유하고 옛날에 그 탄저병 백신 할 때 한번 그 놈을 봤어. 직접 내한테 인터뷰했잖아. 봤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냥 짓는 개야. 여기 와서 뭐라고 한양대 교수. 아이고 이 새끼 이것들이 김시환 내가 얘기한다 경고한다. 이 새끼들아 너가 천안에 사기쳐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 교회 뺏으려고 그런 것도 내가 첩보가 들어와 있고 한 방에 다 뒤져 이것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가능하면 흥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기강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라를 구하네 뭐네 개뻘소리를 하면서 앵벌이잖아. 그 이후 한 행보를 보시오. 좋은 이것들이 내가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춥고 배고픈 새끼들이구만. 그 나란 거 내가 한편으로는 야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인간들이 왜 나를 물고 늘어져. 그래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애국 자금인 1구자 100만원 소기업 10구자 대기업 100구자 이래가지고 1000만원 그런 거 다음에 후속 나온 거 있죠. 아니 그거 마케팅 하려고 나를 좀 씹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대꾸도 할 가치 없는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뉴스타운 손상윤하고도 자기 뉴스타운 얘기니까 아이고 손상윤 형님 그 미친놈들 냅두세요. 그래서 손상윤 자기 명예가 별로 상관없다니까 내가 남의 전파를 갖고 반박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하여튼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김홍남과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2019년 6월 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문현동 금도굴 땅을 그 현장 땅을 매입하는 역할로 거부가 된 김홍남에게 이렇게 정세임은 얘기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게 되어 있고 당신의 죄를 최대한 감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해주겠다. 정세임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1,000억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용인수지라는 그 제하의 제목에 글을 쓰시는 운각 김홍식 씨 그리고 추가 1인을 통하여 연락을 취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의 그 정황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김홍남 측에서 최종적으로 100억 원을 내겠다고 운각 김홍식 씨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고 정선생께서는 그리 합의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간에선 용인수지 운각 김홍식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수고비로
각각 10억 원씩 주기로 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준음에 의해서 매수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도굴금, 검은 돈으로 매수하여 작금의 사태가 생겼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여 놓고 본인이 스스로 매수되는 모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단호히 단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정생님께서 죄 지은 사람과 딜을 해서 돈을 가져오게 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생님께서는 뉴저지에 자신이 기거할 고급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도굴곰이 건네주는 돈으로 자신의 일신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한 김홍랑에게는 정 선생 자신이 법적으로 죄를 감해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무책임한 약속을 남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에게는 사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김홍랑과 이러한 일을 진행을 하여 다시 또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김홍랑이 제시하는 100억 원은 백준음 측에서 정 선생에게 던지는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정 선생은 스스로 금도굴범의 매수에 응한 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돈을 건네주지 않고 정 선생과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정 선생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다시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정 선생을 살해하려는 노력은 백준음측의 노력이죠.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정 선생은 태평에게 이런 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고는 일이 다 확정된 이후에 자랑스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억이 생기게 된다. 그게 자랑스러워할 일인가요?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김홍식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몰라요. 운각, 김홍식이라고. 예? 운각.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운각? 예. 운각 뭐 하는 것인가? 아니, 그 사람의 호 같은데, 이 사람의 삼성에 뭐 15만 명을 지가, 여기 인터넷 찾아보니까 15만 명을 갖다가 지가 키웠다고 할 정도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6월 말경에 누구야? 정충재 쪽이랑 100억을 준다고 서로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아니, 전혀 저 만난 적도 없는데, 전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김 선생님께서 정충재한테 100억을 줄 테니까 다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얘기했다 오늘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또 딴 인물이 있나 보죠? 내가 아. 계속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걔는 지금 미국에 도피해 있거든. 누가? 정충재가. 그래요? 난 전혀 모릅니다. 일본에 난 계속 있다 왔으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당연하지.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이게 뭔 소린가 또. 나는 전혀 그쪽에 관심 없어서 몰라요. 일체 유튜브도 나왔다 어쩌고 하는데도 사실이 아니니까 볼 일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전혀 관심 없는데 그쪽을 안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다 진지해요, 이 얼굴들이. 예?
그 정충이라는 사람 안 나오잖아. 이게 문제라 이게야. 근데 시청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좀 깨달을까요? 글쎄 깨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정충재 씨가 이런 자리에 안 나왔다라는. 다음에 또 영상 보면은 네. 잠수부가 들어가갖고 이제 찾는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어요. 그래도 안 나타나. 아하. 완전히 뭐 그냥. 우리가 꺼내가지고 진짜 지말 떠나 우리가 한 주머니씩 넣어갖고 못 할 뻔했어요. 아니 박수희가 판 불에다가 구에다 뚫어 놓고 지가 발견했다가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세상에. 참, 우리도 참 정충재 말을 믿은 게 잘못이라. 얼마나 웃기겠어. 맨땅 벽에다가 절에 고사를 지내니까 지금도 웃고 있을 거야 아마 정충재는. 내가 생각해도 참 웃기는 거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김홍남 씨도 저렇게 한 부분을 지금 아마 보면은 참 자기도 우습지. 자기는 한심 들어가고 예, 따라야겠네요. 진짜 혼을 빼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충재 예, 사기 그게.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황교안과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 역시 2019년 6월 말 김홍남하고 연결을 하실 때와 같은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 선생은 황교안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렇게 그 서한에 적으셨습니다. 저희가 그 서한의 사본을 사진 찍은 거 저희가 받았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 선생님이 황교안한테 쓴 말의 핵심입니다. 금도굴 사건 조사를 하시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는 기회를 잡으시라.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태평이 황교안을 매국노로 지목하여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역적임을 수없이 발표하였고 이를 정 선생은 정확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매국노 황교안에게 대통령이 되는 길을 운운하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태평에게는 일절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태평에게 오늘까지도 황교안에게 서신을 보낸 사실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감추고 계십니다. 정 선생과 황교안과의 교신 정보는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 선생의 반복되는 독단적 행동, 그리고 적과도 딜을 하거나 교신을 하는 과정에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 또한 자신을 보호해주는 태평을 속이거나 기만하며 태평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결국은 금도굴 범죄 사건 전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행위. 이러한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정 선생의 판단력. 이미 태평을 기만하고 별도의 위험 행위를 자행할 시 태평은 정 선생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 있고, 이번 김홍남, 황교안 사례는 철저하게 정 선생 마음대로 소위 사고를 또 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 선생을 보호하고 금도굴 사건의 조사, 폭로, 공격을 태평이 감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 선생 스스로 알아서 금도굴 사건을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태평은 정 선생과 모든 공식적인 관계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애초부터 금은 발견되지 않은 정충제의 자작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발사였던 박수홍 씨가 파던 굴을 정충제가 사기극을 벌여 그 위에다 관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이 묻혀있는 어뢰 공장이 열리는 순간에 정작 당사자인 정충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훗날 태평TV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지대에서 망원경으로 수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저 조만한 애도 저 못 들어가잖아. 서다리도 있고 하니까 더 네.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춘생 저 동생도 이제 야 가봐라 혹시 뭐 저기 또 이제 또 헷갈려 해가 또 따로 온 거야. 우리 이제 검사로 온 거라 저기. 다 알고 있을 사람. 하여튼간. 상황을 살피라고 보낸 거겠죠. 네. 야 임마 그 틀림없다 임마 저들이 그거 했다만 지하고 우리하고 끝까지 있었으면 더 그래. 그 밧줄 타고 내려가자. 이 대목부터 여러분들이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금이 문재인 세력에게 흘러들어가 수많은 세력들을 금으로 매수하여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이를 밝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정충제, 김일성의 사기방송에 여러분들이 흥분, 현혹되어 지금까지 그들을 후원해주면서 애국자들이라고 추켜 세워 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인가요? 이런 어리석은 애국심을 이용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연 손혜원 비리를 추적한다고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열어놓고 후원을 챙겨오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자신의 해외 카지노 도박빚과 도박을 해오고 있는 손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속으며 애국하실 것입니까? 속는 것도 애국인가요? 이것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방송을 해드려도 갖은 역설과 비난을 일삼아왔던 여러분들이 아니었던가요? 이렇게 분명하게 결과를 알 수 있음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태평의 김일성 그리고 정충제의 말에 기웃거리거나 소년에게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애국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지원하는 공범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의의 세력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들을 다시는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준함, 김성태, 최상훈, 나현철 씨를 비롯한 김옥랑, 그리고 거론했던 수많은 정치인들과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던 선구자 방송, 봉주루 방송, 영우 방송, 태극사랑 등의 정중히 사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어리석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앞으로도 애국의 현장에서 보더라도 덜 부끄러울 것이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꿰고 새로이 출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